지하철역 빵집에 매일 오후 3시 한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낡은 옷에 거친 손을 한 그녀는 정확히 50개의 빵을 사갑니다. 금액은 늘 5만 원. 빵집 주인 준혁은 처음엔 고마운 단골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 비도 눈도 쉬지 않는 그녀의 발걸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 행복한 빵집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킨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린다. 한영자 할머니가 들어선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온기가 없다. 서준혁은 카운터 뒤에서 할머니를 본다. 2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단골이다.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로 향한다. 진열대 왼쪽 끝, 크림빵이 놓인 곳이다. 손을 뻗어 바구니를 집어든다. 오늘도 신기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하다. 감정에 기복이 없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담기 시작한다. 크림빵 15개, 단팥빵 10개, 소보로빵 10개, 샌드위치 10개, 꽈배기 5개. 늘 같은 구성이다. 가격은 묻지 않는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다. 계산대로 가져가면 정확히 5만 2천 원이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과 1,000원짜리 2장을 꺼낸다. 동작은 기계적이고 시선은 준혁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다. 준혁은 그 시선을 느낀다. 등골이 서늘해진다. 할머니는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빵을 봉투에 담는 동안에도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본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기억을 더듬듯. 5초가 흐른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다. 준혁은 봉투를 건네려고 손을 뻗는다. 할머니도 손을 뻗는다. 두 손이 봉투를 사이에 두고 잠시 머문다. 기억하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어진다. 준혁의 손이 굳는다. 무엇을 기억하냐는 질문일까? 자신을 기억하냐는 질문일까? 할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봉투를 낚아채듯 잡아당긴다. 뒤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준혁은 멍하니 바라본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다시 울린다. 준혁은 카운터에 손을 짚는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걸어간다. 무거운 봉투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지하철 입구로 향한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다. 할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18살 딸 유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준비실에서 나온 유진은 창백한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 준혁은 고개를 돌린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 준혁은 안다. 저 할머니가 그냥 단골이 아니라는 것을, 저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계는 오후 3시 5분을 가리킨다. 빵집은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는다. 10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유진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아버지는 가끔 이런 표정을 짓는다.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숨이 막힌 듯한 표정. 유진은 묻고 싶지만 묻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본다.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한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미안합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라 유진은 듣지 못한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돈다.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준혁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오후의 햇살이 빵집 안으로 쏟아진다. 따뜻한 빛이지만 준혁에게는 차갑게 느껴진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 손님을 맞고 빵을 팔고 웃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 저녁 6시 빵집 문을 닫는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본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지하철 입구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할머니는 내일도 올 것이다. 오후 3시 정각에 쉰개의 빵을 사러. 준혁은 한숨을 쉰다. 그리고 불을 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유진은 빵집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미대 입시를 준비 중이지만 방과 후에는 늘 아버지를 돕는다. 손놀림이 익숙하다. 상추를 씻고 햄을 올리고 치즈를 얹는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진다. 유진은 시계를 본다. 아버지는 카운터 앞에 서 있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다. 어제부터 이상하다. 저녁 내내 말이 없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종소리가 울린다. 할머니가 들어온다. 유진은 주방 문틈으로 살짝 엿본다.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로 간다. 아버지는 기계적으로 빵을 담는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지 않는다. 계산이 끝난다. 할머니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나간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본다. 뭔가 이상하다. 72살 할머니가 왜 매일 50개나 되는 빵을 살까? 어디에 쓰는 걸까? 유진은 앞치마를 벗고 재빨리 밖으로 나선다. 멀리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천천히 걷고 있다. 봉투가 무거워 보인다. 유진은 거리를 두고 뒤따른다. 할머니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이면도로를 따라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든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한다. 10분쯤 걸었을까? 할머니가 작은 공원 앞에 멈춰선다. 동네 놀이터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다. 유진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는다. 할머니가 봉투를 연다. 유진은 숨을 죽인다. 할머니는 빵을 하나씩 꺼낸다. 크림빵, 단팥빵, 샌드위치. 하나씩 천천히 쓰레기통에 넣는다. 비닐봉투째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일일이 꺼내서 버린다. 유진의 손이 떨린다. 5만 원이 넘는 빵을, 50개나 되는 빵을 그냥 버린다. 왜? 대체 왜? 할머니는 마지막 빵까지 버린다. 빈 봉투를 접어서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쓰레기통 앞에 잠시 서 있는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하는 것처럼. 유진은 숨이 막힌다. 가슴이 답답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할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할머니가 돌아선다. 유진은 재빨리 뒤로 물러난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간다. 빈손으로 허리를 펴고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는 걸음으로. 유진은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간다. 뚜껑을 연다. 빵들이 그대로 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크림이 배어나온 빵, 갓 구운 빵. 모두 멀쩡하다. 손이 떨린다. 유진은 한 개를 집어든다. 크림빵이다. 아버지가 아침에 구운 빵이다. 왜 이걸 버릴까? 왜 매일 사서 매일 버릴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한다. 뭔가 설명을 들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할머니의 표정이 떠오른다. 쓰레기통 앞에 서 있던 모습, 고개를 숙이고 있던 뒷모습, 슬픔, 분노, 무엇이었을까? 빵집에 도착한다. 아버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유진은 다가간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준다. 아버지, 이거 봐요. 준혁은 화면을 본다. 쓰레기통 속 빵들.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이 떨린다. 저 할머니가 매일 사는 빵을요, 전부 버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시선을 피한다. 장부를 덮는다.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 안 써요? 5만 원이 넘는 빵을. 그만해. 목소리가 거칠다. 유진은 놀라서 입을 다문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뒷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아버지가 숨기는 게 있다.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창밖을 본다. 해가 기울고 있다. 거리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유진은 결심한다. 알아내야 한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한다. 쓰레기통 속 빵들이 떠오른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어제 할머니가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 유진은 천장을 바라본다. 불안이 시작된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사흘이 지났다. 유진은 할머니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간다. 오후 4시 빵집 문이 열린다. 종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다. 50대 남자, 지하철역 관리사무소 직원 최민기다. 형광 조끼를 입고 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은 손님이 없는 빵집 안을 둘러본다. 유진에게 눈짓으로 뒷방에 들어가라고 한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향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둔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경계심을 띈다. 민기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고 몸을 기울인다. 저기 그 할머니 말입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오시는 분. 준혁의 얼굴이 굳는다. 민기가 찾아온 이유를 직감한다. 그분이 왜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2년째 매일같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개수를 사가시잖아요. 단골 손님인데 뭐가 이상합니까? 민기는 핸드폰을 꺼낸다.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준다. CCTV 화면이다. 할머니가 빵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 날짜가 다르지만 시간은 모두 같다. 오후 2시 50분. 매일 10분 전에 오셔서 저쪽 벤치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정확히 3시에 들어가시죠. 준혁은 침을 삼킨다. 민기는 화면을 넘긴다. 더 많은 영상들이다. 오전에도 오세요. 11시쯤. 그냥 지나가시면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세요. 사장님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게 저한테 무슨. 사장님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할머니가. 준혁의 손이 떨린다. 카운터를 움켜쥔다. 민기는 목소리를 낮춘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할머니 표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것 같은.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복수? 그 단어가 공기를 얼린다. 그만 가보시죠. 목소리가 떨린다. 민기는 준혁의 얼굴을 살핀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저 할머니 뭔가 계획이 있어 보여요. 민기가 나간다. 종소리가 울린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다. 손이 떨린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의자를 잡고 주저앉는다. 유진이 주방에서 나온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 본 적 없는 표정이다. 공포에 질린 얼굴. 아버지,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 준혁은 머리를 감싼다.
숨을 크게 들이쉰다. 유진은 아버지 옆에 앉는다. 손을 잡는다. 아버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 무슨 일이에요? 저 할머니가 누구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고개를 가로젓는다. 말할 수 없다. 아직은 저녁이 된다. 빵집 문을 닫는다. 유진은 먼저 집으로 보낸다. 준혁은 혼자 남아 정리를 한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밤 11시 집에 도착한다. 작은 투룸 아파트. 유진은 이미 잠든 것 같다. 방문이 닫혀 있다. 준혁은 소파에 앉는다. 불을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생각한다. 민기의 말이 맴돈다. 지켜보고 계세요. 복수라도 하려는 것 같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본 걸까?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준혁은 눈을 감는다. 하지만 악몽이 시작된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인다. 10년 전 그날 밤, 비 오는 도로,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 그리고 술에 취한 자신, 사람이 튀어나온다. 급브레이크, 쿵 하는 소리, 비명. 준혁은 눈을 번쩍 뜬다. 숨이 가쁘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핸드폰을 꺼낸다. 시간을 확인한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했다. 인터넷을 검색한다. 2015년 5월 12일 교통사고. 손이 떨린다. 검색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사고 장면이 계속 겹친다. 쓰러진 사람, 피, 구급차 사이렌, 그리고 자신의 전화 통화. 처리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비명이 들린다. 아니, 들리는 것 같다. 준혁은 귀를 막는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린다. 멈추지 않는다. 식은땀에 깬다. 아니, 잠들지도 않았다. 새벽 4시. 창밖이 어둡다. 준혁은 일어나 화장실로 간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다. 45살 빵집 주인.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던 남자. 돈으로 무마했던 남자. 비겁했던 남자. 물로 얼굴을 씻는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운다. 하지만 죄책감은 씻겨나가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매일 속죄하듯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거실로 돌아온다. 소파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동이 트기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가 온다. 그리고 할머니도 올 것이다. 오후 3시에 쉰개의 빵을 사러 준혁은 한숨을 쉰다. 길고 깊은 한숨. 그 안에는 10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온다. 오후 3시 정각.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오늘은 60개입니다. 준혁의 손이 멈춘다. 50개가 아니다. 처음으로 수량이 바뀌었다.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다. 감정이 없다. 60개요? 네. 크림빵 20개, 나머지는 같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담는다. 하나, 둘, 셋.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머니는 계산대 앞에서 그를 지켜본다. 여전히 뚫어지게. 계산이 끝난다. 62,000원. 할머니는 정확히 그 금액을 낸다. 봉투를 받아들고 나간다. 말없이. 준혁은 카운터에 손을 짚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 갑자기 늘어난 걸까? 무슨 의미일까? 이틀 후 할머니가 다시 온다. 70개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또 늘었다. 10개씩 늘고 있다. 할머니, 혹시 빵 70개요. 부탁합니다. 차갑게 잘라 말한다. 준혁은 입을 다문다.
빵을 담는다. 손이 심하게 떨린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 하나가 수군거린다. 저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엄청 많이 사가시던데. 단골 손님이세요. 준혁이 짧게 대답한다.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간다. 할머니도 봉투를 들고 나간다. 이번엔 2개의 봉투다. 무게가 상당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휘청거리지 않는다. 그날 저녁 유진이 묻는다. 아버지, 저 할머니 요즘 더 많이 사가시죠? 응. 왜요? 모르겠다. 준혁은 장부를 펼친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는다. 오늘은 5월 3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센다. 9일 남았다. 5월 12일까지. 불안이 커진다. 혹시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도 모든 게 그날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흘 후 할머니가 온다. 80개요. 준혁은 대답도 하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빵을 담는다. 손님들이 수군댄다. 저 할머니 이상하다고. 왜 저렇게 많이 사가냐고. 혹시 행사라도 하세요? 단골 손님 하나가 할머니에게 묻는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린다. 차갑게 본다. 손님이 움찔한다. 아니요. 한마디만 하고 돌아선다. 손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빵집을 나간다. 준혁은 봉투 3개를 건넨다. 할머니는 받아든다. 그리고 준혁을 본다. 5월 12일이 언제죠? 준혁의 심장이 멎는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날짜를 언급했다. 9일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가 돌아선다. 문을 열고 나간다. 준혁은 그 자리에 굳어 있다. 다리가 풀린다. 의자에 주저앉는다. 유진이 달려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유진아. 준혁은 딸의 손을 잡는다. 떨고 있다. 5월 12일이 뭐예요? 저날이 왜 중요한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한다. 캘린더를 본다. 벽에 걸린 캘린더. 5월 12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린 표시다. 그날 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연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다. 10년 전 기사다. 신림동 교통사고 20대 여성 중퇴. 날짜는 2015년 5월 12일. 손가락으로 날짜를 쓸어내린다. 기사는 짧다. 가해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 이름도 한씨 성만 나와 있다. 한모씨 23. 준혁은 기사를 찢으려다 멈춘다. 찢어도 소용없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 숨이 가빠진다. 가슴을 누른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화장실로 달려간다. 변기에 매달려 구역질한다. 하지만 나오는 건 없다. 거울을 본다. 눈이 충혈됐다. 얼굴이 파리하다.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매일 죽을 것 같은 죄책감 속에서 거실로 돌아온다. 캘린더를 다시 본다. 5월 12일. 빨간 동그라미. 그날이 다가온다. 할머니가 준비하는 무언가가 다가온다. 핸드폰을 든다. 110일을 누르려다 멈춘다. 뭐라고 말할까?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본다고? 복수하려는 것 같다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신고하면 과거가 드러난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침묵을 택한다. 도망칠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없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비가 올 것 같다. 10년 전 그날처럼. 소파에 누운다. 잠들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사고 장면이 보인다. 눈을 뜨면 캘린더가 보인다. 5월 12일. 새벽이 온다. 준혁은 일어나 씻는다. 빵집에 간다. 빵을 굽는다.
손님을 맞는다. 웃는다. 하지만 모든 게 기계적이다. 오후 3시가 다가온다. 시계를 본다. 2시 55분. 5분 남았다. 준혁은 카운터 앞에 선다. 문을 본다. 손에 땀이 난다. 종소리가 울린다. 할머니가 들어온다. 아흔개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빵을 담는다. 봉투 4개가 필요하다. 무게가 상당하다. 계산이 끝난다. 할머니가 봉투를 든다. 그리고 준혁을 본다. 고지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어진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할머니가 나간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선다. 고지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무엇이 고지란 걸까? 끝? 복수? 심판? 과거가 다가온다. 피할 수 없다. 준혁은 그것을 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손이 계속 떨린다. 5월 5일 일요일 빵집은 쉰다. 아버지는 집에서 쉬겠다고 한다. 유진은 그 틈을 노린다.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오전 10시 유진은 할머니의 집 앞에 있다. 며칠 전 몰래 뒤따라가서 알아낸 주소다. 반지하 빌라, 낡은 문, 녹슨 우편함. 할머니는 이런 곳에 산다. 11시쯤 할머니가 나온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다. 검은색 옷, 흰 국화 한 다발. 유진은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버스를 탄다. 30분을 간다. 한강 쪽이다. 유진은 뒷좌석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본다. 할머니는 창밖을 본다. 표정이 없다. 하지만 손은 국화를 꼭 쥐고 있다. 역에서 내려 한강변으로 걷는다. 유진은 더 조심스럽게 따라간다. 사람이 별로 없다. 들킬 수 있다. 할머니는 한강공원으로 들어간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10분쯤 작은 벤치 옆에 멈춘다. 그곳에 무언가 있다. 유진은 나무 뒤에 숨는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는다. 국화를 내려놓는다. 그제야 보인다. 작은 추모비. 할머니는 추모비 앞에 앉는다. 손으로 표면을 쓸어내린다. 입술이 움직인다.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유진은 조금씩 다가간다. 다른 나무 뒤로, 또 다른 벤치 뒤로. 추모비가 가까워진다. 글씨가 보이기 시작한다. 심장이 뛴다. 한 발 더, 또 한 발. 추모비의 글씨가 선명해진다. 2015년 5월 12일. 날짜다. 그 날짜다. 유진의 손이 떨린다. 한수진을 추모하며. 이름이다. 한수진. 유진은 그 이름을 본다. 낯설지 않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 서준혁을 용서합니다. 유진의 숨이 멎는다. 서준혁. 아버지 이름이다. 추모비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용서한다고. 누가? 왜? 다리가 풀린다. 비둘기들이 날아든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뿌린다. 빵 부스러기다. 비둘기들이 쪼아먹는다. 유진은 나무를 붙잡는다. 정신이 아득해진다. 추모비를 다시 본다. 글씨를 다시 읽는다. 틀림없다. 아버지 이름이다. 할머니가 일어선다. 추모비를 한 번 더 쓰다듬는다. 그리고 돌아선다. 유진은 재빨리 나무 뒤로 숨는다. 할머니가 지나간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유진은 숨죽인다. 할머니가 멀어진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다. 유진은 추모비로 달려간다. 무릎을 꿇는다. 글씨를 손으로 짚는다. 차갑다. 돌이 차갑다. 한수진.
1992년 3월 5일 마이너스 2015년 8월 14일 23살에 죽었다. 2015년 10년 전이다. 5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8월 14일에 사망했다. 3개월이다. 사랑하는 딸 영원히 그리워합니다. 마이너스 어머니 한영자. 한영자 할머니 이름이다. 수지는 할머니의 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한 걸까? 서준혁을 용서합니다. 왜 용서한다는 말이 여기 있을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낸다. 사진을 찍는다. 추모비 전체를, 글씨 하나하나를 주저앉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2015년 5월 12일. 아버지는 그때 뭘 했을까? 한수진은 누구일까? 왜 죽었을까? 비둘기들이 다가온다. 국화 옆에 놓인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는다. 유진은 그 빵을 본다. 아버지 빵집의 빵이다. 크림빵 부스러기다. 할머니는 매일 50개씩, 요즘엔 90개씩 빵을 산다. 그리고 버린다. 아니, 이곳에 가져오는 걸까? 비둘기들에게 주는 걸까? 딸에게 바치는 걸까? 눈물이 난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가, 아버지가 모두 아프다. 한참을 앉아 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해가 중천에 있다. 따뜻하다. 하지만 유진은 춥다. 일어선다. 추모비를 마지막으로 본다. 국화가 바람에 흔들린다. 비둘기들이 날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정신없이 걷는다. 집 앞에 도착한다. 문을 열지 못한다. 손이 떨린다. 심호흡을 한다. 하나, 둘, 셋. 문을 연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다. TV를 보고 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다. 화면만 응시할 뿐이다. 아버지. 준혁이 고개를 든다. 딸의 얼굴을 본다. 창백하다. 눈이 충혈됐다. 유진아, 어디 갔었니? 한강공원 다녀왔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는다. 거기, 뭐하러? 유진은 핸드폰을 꺼낸다. 사진을 보여준다. 추모비 사진. 준혁은 화면을 본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한수진이 누구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한다.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왜 거기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용서한다고? 유진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뭘 한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떨린다. 유진은 아버지 앞에 선다. 기다린다. 대답을 기다린다. 진실을 기다린다. 준혁의 입이 열린다. 떨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안하다. 유진아. 그리고 무너진다. 10년간 참아온 것이 터진다. 준혁은 울부짖는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본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유진은 아버지 앞에 선 채로 있다. 준혁은 소파에 무너져 얼굴을 감싸고 있다. 거실에 정적만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앉아라. 준혁이 가까스로 말한다. 유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이 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화면엔 여전히 추모비 사진이 떠 있다. 준혁은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찬장을 연다. 소주병을 꺼낸다.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술이다. 뚜껑을 딴다. 컵에 따른다. 아버지 술은 오늘은 마셔야 할 것 같다. 한 잔을 단숨에 비운다. 목구멍이 화끈거린다. 다시 따른다. 손이 떨려서 술이 테이블에 흘러내린다. 10년 전 얘기다. 준혁이 입을 연다. 유진은 숨을 죽인다.
아버지는 그때 대기업 임원이었어. 마케팅 본부장.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도 있었지. 과거형으로 말한다.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5월 12일 거래처 접대가 있었어. 저녁 회식? 술을 많이 마셨지. 준혁의 손이 떨린다. 컵을 움켜쥔다. 운전을 했어. 음주운전. 비가 왔어. 시야가 흐렸고 술에 취했고 유진은 아버지를 본다. 준혁은 천장을 본다. 눈물이 고인다. 사람이 튀어나왔어. 횡단보도였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어. 컵을 내려놓는다. 덜컥 소리가 난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 사람이 쓰러졌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유진은 입을 막는다. 차에서 내렸어. 비를 맞으며 달려갔어. 젊은 여자였어. 20대 초반. 피를 흘리고 있었어. 눈을 감는다. 그날이 선명하다. 구급차를 불렀어. 경찰이 왔어. 병원으로 옮겼어. 그리고 술을 다시 마신다. 손이 떨려 술이 입 주변에 흘러내린다. 변호사를 불렀어. 회사 법무팀을. 돈을 썼어. 엄청난 돈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얼마나요? 5억. 경찰에, 검사에, 병원에. 사고 기록을 지웠어. 블랙박스 영상도 사라졌어. 준혁은 자신의 손을 본다. 더러운 손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여자는요? 한수진이란 사람은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3개월을 투병했어. 뇌 손상이 심했어. 혼수 상태였어. 목소리가 갈라진다. 8월 14일 숨졌어. 23살이었어. 유진은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도 운다. 유진아, 아버지는 그걸 숨기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도 알았어. 사고 한 달 후에 신문 기사를 봤어. 피해자가 죽었다는 기사. 엄마가 날 추궁했어. 이혼 이야기다. 유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진실. 엄마는 자수하라고 했어. 아버지는 거부했어. 겁이 났어. 감옥이 두려웠어. 준혁은 얼굴을 감싼다. 엄마는 너를 데리고 떠났어. 이혼 서류를 보냈어. 아버지는 서명했어. 저는요? 저는 왜 몰랐어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넌 그때 8살이었어. 아빠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유진은 머리를 감싼다. 너무 많은 정보다. 회사는 그만뒀어. 스스로. 더 이상 그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어. 준혁은 빈 컵을 본다. 돈을 다 정리했어.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려고 했어. 하지만 받지 않았어. 왜요? 한영자 할머니, 수진 씨 어머니, 돈을 던져버렸어. 딸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는 도망쳤어. 비겁하게. 술병을 다시 든다. 유진이 손을 잡는다. 그만 마세요. 빵집을 시작했어. 신분을 숨기고. 이름은 그대로지만 과거를 모두 버리고. 준혁은 창밖을 본다. 매일 빵을 구웠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미 없다는 거 알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할머니는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모르겠어. 2년 전부터 오셨어.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눈빛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 준혁은 유진을 본다. 병원에서 봤던 눈빛. 수진 씨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던 할머니의 눈빛. 그때도 이랬어. 차갑고 절망적이고. 유진은 울부짖는다. 왜요? 왜 음주운전을 했어요? 왜 은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알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 둘은 한참을 운다. 아버지와 딸이 가해자의 가족으로서 유진이 먼저 진정한다. 눈물을 닦는다. 할머니는 왜 빵을 사요? 왜 버려요? 준혁은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복수일 거야. 복수요? 5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어. 사고 10주기. 할머니는 뭔가 계획하고 있어. 유진은 추모비 사진을 다시 본다. 서준혁을 용서합니다. 용서한다고 써 있는데요. 수진 씨가 남긴 거야. 일기장에. 유언처럼. 준혁은 설명한다. 할머니가 한 번 왔었어. 3년 전. 보상금을 들고 이걸로 빵집 접으라고. 아버지는 받지 않았어. 왜요? 받을 자격이 없어서. 준혁은 테이블에 이마를 댄다. 할머니는 그 후로 사라졌어. 그러다 2년 전 다시 나타났어. 빵을 사러. 유진은 이해가 안 된다. 왜 빵을요? 수진 씨가 그날 빵을 사러 가던 길이었대. 어머니가 좋아하는 빵. 이 빵집 빵. 유진의 숨이 멎는다. 10년 전에도 이 빵집이 있었어. 전 주인이 운영했지. 아버지가 인수한 거고. 그럼 할머니는 딸이 사려던 빵을 매일 대신 사주는 거야. 유진은 무너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아프다. 밤이 깊어간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있다. 고백은 끝났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준혁은 빵집 문을 열지 못했다. 유진에게 휴무 안내문을 붙이라고 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평일 휴무는 유진은 아버지 방문 앞에 선다. 안에서 소리가 없다. 노크를 한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다. 유진은 문을 연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이다. 못 먹겠다. 조금이라도요. 나가 있어라. 유진은 문을 닫는다. 거실로 나온다.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받는다. 여보세요? 유진 씨죠? 최민기입니다. 관리사무소. 유진은 긴장한다. 민기 아저씨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렇군요. 그럼 유진 씨가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역 사무실로. 무슨 일인데요? 민기는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그 할머니 관련해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30분 후 유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 작은 방, CCTV 모니터들, 민기가 의자에 앉아 있다. 앉으세요. 유진은 앉는다. 민기는 서류 봉투를 꺼낸다. 어제 할머니 집 근처에서 이걸 주었어요. 바람에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봉투를 건넨다. 유진은 받는다. 안에 공책이 있다. 오래된 공책이다. 열어보세요. 유진은 공책을 연다. 첫 페이지. 날짜가 적혀 있다. 2023년 3월 15일 마이너스 관찰 시작. 2년 전이다. 할머니가 빵집에 오기 시작한 때다.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시간표가 있다. 오전 6시 마이너스 빵집 불 켜짐. 준비 시작. 오전 7시 30분 마이너스 첫 손님 방문. 오후 12시 마이너스 점심시간. 딸과 함께 식사. 오후 6시 마이너스 폐점. 불 꺼짐. 준혁의 하루 일과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진의 손이 떨린다. 페이지를 넘긴다. 더 많은 기록들이다. 월요일 마이너스 크림빵 제일 많이 팔림. 화요일 마이너스 단골 아주머니 오전 10시 방문. 수요일 마이너스 빵 재고 정리
반값 할인. 관찰일지다. 철저한 기록이다. 이게 다 할머니가 쓴 거예요? 민기가 고개를 끄덕인다. 필체가 놓인 특유의 떨리는 글씨예요. 할머니가 쓴 게 맞을 거예요. 유진은 계속 넘긴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관찰 내용이 적혀 있다. 준혁의 동선, 습관, 표정까지. 4월 3일 마이너스 오늘은 표정이 어두움. 무언가 고민하는 듯. 4월 10일 마이너스 단골 손님에게 빵 하나 더 서비스. 여전히 착한 척? 착한 척이라는 표현. 할머니의 분노가 느껴진다. 중간쯤 넘기자 다른 내용이 나온다. 사진들이다. 출력한 사진들이 붙어 있다. 준혁의 사진이다. 빵집 앞에서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딸과 걷는 모습. 언제 찍은 거예요? 몰래 찍은 것 같아요. 각도를 보면 멀리서 줌으로. 유진은 소름이 돋는다. 2년 동안 할머니는 아버지를 감시했다. 마지막 페이지들로 간다. 최근 기록이다. 5월 1일 마이너스 빵 60개로 늘림. 반응 관찰 필요. 5월 3일 마이너스 70개. 불안해하는 것 확인. 5월 5일 마이너스 80개. 예상대로 무너지고 있음. 계획적이다. 수량을 늘린 것도 계획이었다. 마지막 페이지. 5월 10일 날짜 아래 큰 글씨로 적혀 있다. 5월 12일 끝내겠다.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있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충분하다. 수진아, 엄마가 곧 갈게.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거 자살 예고 아닌가요? 민기도 심각한 표정이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곧 갈게라는 표현이 아버지한테 알려야 해요. 유진은 공책을 들고 일어선다. 민기가 막는다. 잠깐만요. 더 보세요. 뒷표지를 넘긴다. 거기에 또 다른 메모가 있다. 서준혁도 함께. 유진은 숨이 멎는다. 동반. 자살? 민기는 모니터를 가리킨다. CCTV 화면을 돌린다. 어제 영상이다. 할머니가 빵집 앞을 지나간다. 손에 큰 가방이 있다. 어제 오후 5시 영상이에요. 저 가방 평소에 들고 다니던 게 아니에요. 화면을 확대한다. 가방이 불룩하다. 무언가 들어있다. 뭐가 들었을까요? 민기는 대답하지 않는다. 유진도 안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신고하죠?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노트를 썼다고? 민기의 말이 맞다. 증거가 없다. 위협도 없었다. 그럼 어떡해요? 사장님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죠. 유진은 공책을 꼭 쥔다. 집으로 달려간다. 숨이 찬다.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아버지, 준혁이 거실에 나와 있다. 유진은 공책을 내민다. 이거 봐요. 할머니가 쓴 거예요. 준혁은 공책을 받는다. 펼친다. 첫 페이지를 본다. 얼굴이 굳는다. 페이지를 넘긴다. 관찰 기록들, 사진들, 계획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한다. 5월 12일 끝내겠다. 준혁의 손이 떨린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진다. 할머니가 자살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한다. 준혁은 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도 함께요. 준혁은 창밖을 본다. 5월 12일. 이틀 남았다. 과거가 완성된다. 할머니의 계획이 완성된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준혁은 고개를 젓는다. 소용없어. 그리고 말을 멈춘다. 사실은 두렵다. 신고하면 과거가 드러난다. 10년 전 사고가 세상에 알려진다. 침묵을 택한다. 다시 한번 비겁하게
유진은 아버지를 본다. 체념한 얼굴이다. 포기한 얼굴이다. 아버지, 도망가요. 어디로? 어디든요. 일단 5월 12일이 지날 때까지. 준혁은 쓴웃음을 짓는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할머니는 찾아낼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진다. 아버지는 이미 도망쳤어. 10년 동안. 유진은 눈물을 흘린다. 준혁도 운다. 두 사람은 무너진 채로 서 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0년 전 그날처럼 5월 12일 아침이 밝았다. 준혁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해가 뜨는 걸 지켜봤다. 마지막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유진은 새벽부터 아버지 방문 앞을 서성인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노크를 한다. 아버지, 빵집 쉬어요. 오늘은 안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니다. 연다. 네. 문이 열린다. 준혁이 나온다. 면도를 했다.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평소보다 단정하다. 오늘은 가야 해. 할머니 올 텐데요. 알아. 그래서 가는 거야. 준혁은 빵집으로 향한다. 유진이 따라간다.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다. 오전 6시 빵을 굽는다. 손이 떨리지만 익숙한 동작이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넣고 기다린다. 빵 냄새가 가게를 채운다.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 10년 동안 매일 맡았던 냄새. 오전 7시 문을 연다. 손님들이 온다. 평범한 하루처럼. 하지만 준혁과 유진은 안다. 오늘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다. 오전이 지나간다. 점심시간이 온다. 유진은 밥을 먹지 못한다. 준혁도 마찬가지다. 오후 2시. 손님이 줄어든다. 준혁은 시계를 본다. 1시간 남았다. 오후 2시 30분. 유진은 창밖을 본다. 할머니가 올까? 정말 올까? 오후 2시 50분. 준혁은 카운터 뒤에 선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숨이 가쁘다. 오후 3시.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5분이 지난다. 할머니가 오지 않는다. 10분이 지난다. 여전히 오지 않는다. 준혁은 의자에 앉는다. 안도일까 실망일까? 감정이 복잡하다. 안 오시네요. 유진이 말한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오후 4시.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오후 5시. 손님들이 줄어든다. 저녁 시간이 다가온다. 아버지, 일찍 문 닫아요. 조금만 더. 준혁은 문을 바라본다.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를. 오후 5시 30분. 해가 기운다. 거리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오후 6시. 문이 열린다. 종소리가 울린다. 할머니가 들어온다. 준혁은 숨을 멈춘다. 유진은 뒤로 물러선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다. 손에 빵 봉투가 없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있다. 받아야 할 시간 아닙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다. 괜찮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혁이 대답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할머니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온다. 빵을 보지 않는다. 준혁만 본다. 오늘은 빵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2년 만에 진짜 대화다. 할머니는 봉투를 카운터에 놓는다. 낡은 종이 봉투다. 열어보세요. 준혁은 봉투를 집는다. 손이 떨린다. 천천히 연다. 안에 공책이 있다. 오래된 공책이다. 준혁은 꺼낸다. 일기장이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다.
한수진. 준혁의 숨이 멎는다. 딸아이 일기장입니다. 마지막 것.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다. 준혁은 펼친다. 첫 페이지. 2015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페이지를 넘긴다. 수진의 글씨다. 예쁜 글씨. 희망찬 글씨. 5월 8일. 면접 준비 중.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자. 5월 10일. 내일 면접. 엄마가 좋아하는 빵 사다 드려야지.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마지막 페이지로 간다. 5월 12일. 사고 당일. 오늘 면접 봤어요. 떨어질 것 같지만 괜찮아요. 글씨가 이어진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저녁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빵 사가야지. 그 아래 한 줄 더. 엄마 사랑해요. 준혁은 일기장을 떨어뜨린다. 무릎을 꿇는다. 소리내어 운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본다. 표정이 변한다. 차가움이 사라진다. 대신 슬픔이 가득하다. 딸아이가 그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깨진다. 당신네 빵집빵을 사러 가던 길이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10년 전에도 이 빵집이 여기 있었죠. 딸아이가 자주 사오던 빵. 할머니는 창밖을 본다. 2년 전 우연히 당신을 봤어요. TV 뉴스에서. 옆 얼굴이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찾아왔어요. 확인하려고. 당신이 맞는지. 준혁은 고개를 든다.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도 그를 본다. 맞았어요. 당신이었어요. 내 딸을 죽인 사람. 유진은 벽에 기댄다. 숨을 죽인다. 복수하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고백한다. 처음엔 당신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보려고 카운터를 쥔다. 그런데 눈물이 흐른다. 당신 눈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린다.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걸. 준혁은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도 그를 본다. 매일 빵을 샀어요. 딸이 못 사간 그 빵을. 쉰게. 딸이 사려던 양.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버렸어요. 비둘기들에게 줬어요. 딸의 추모비 앞에서. 할머니는 가방을 연다. 지갑을 꺼낸다. 이 돈이. 통장을 보여준다. 잔고가 거의 없다. 남편 병원비였어요. 말기암. 3개월 전 진단받았어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빵 사는 돈이 병원비였어요. 그래도 샀어요. 매일. 할머니는 통장을 집어넣는다. 남편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준혁은 숨을 삼킨다. 복수하려고 했어요. 당신과 함께 끝내려고.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작은 약병이다. 이걸 준비했어요. 2사람 목. 준혁은 그 약병을 본다. 하지만 할머니는 약병을 다시 넣는다.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수진이를 용서하자고. 눈물이 흐른다. 복수하면 뭐해요. 딸은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도 갔어요. 할머니는 준혁을 본다. 남은 시간. 그냥 살아야죠. 조용히 돌아선다. 할머니. 준혁이 부른다. 할머니가 멈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문으로 향한다. 대신 잘 사세요. 속죄하면서. 문이 열린다. 종소리가 울린다. 할머니가 나간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다. 유진이 달려와 아버지를 안는다. 둘은 소리내어 운다. 일기장이 바닥에 펼쳐져 있다. 수진의 글씨가 보인다.
엄마 사랑해요. 준혁과 유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빵집 안이 어두워진다. 해가 졌다. 유진이 먼저 일어난다. 불을 켠다. 준혁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다. 일기장을 들고 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준혁은 천천히 일어선다. 무릎이 아프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일기장을 펼친다. 다시 읽는다. 수진의 글을 하나하나 읽는다. 4월 5일. 오늘 엄마가 웃으셨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 4월 20일. 아빠 생신. 케이크 사드렸다. 좋아하셨다. 5월 1일. 취업 준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평범한 23살 여자의 일기다. 꿈이 있고 가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꿈꾸던 사람. 준혁이 죽인 사람. 유진아. 준혁이 말한다. 목소리가 쉬어 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진은 대답하지 못한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할머니는 용서하셨어. 아니, 포기하신 거지. 복수를. 준혁은 창밖을 본다. 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일기장을 가슴에 안는다. 이 사람을 세상에서 없앤 거잖아. 눈물이 또 흐른다. 유진도 운다. 자수할 거예요? 유진이 묻는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야 할 것 같아. 감옥에 가요? 아마도. 유진은 아버지를 안는다. 전 어떡하고요? 유진이는 엄마한테 가. 싫어요. 아버지랑 있을 거예요. 준혁은 딸을 꼭 안는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내일 경찰서에 갈게. 오늘은요? 오늘은. 준혁은 일기장을 본다. 할머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밤 8시 준혁과 유진은 할머니 집 앞에 있다. 반지하 빌라. 불이 켜져 있다. 노크를 한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문이 열린다. 할머니가 나타난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울었던 흔적이다. 왜 왔습니까? 차갑게 묻는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드릴 게 있어서요. 봉투를 내민다. 할머니는 받지 않는다. 돈이라면 필요 없어요. 돈 아닙니다. 준혁은 봉투를 할머니 손에 쥐어준다. 할머니는 열어본다. 일기장이다. 수진의 일기장. 할머니가 준 그것. 왜 돌려줍니까? 읽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할머니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꼭 쥔다. 그리고 준혁은 또 다른 종이를 꺼낸다. 편지 봉투다. 제가 쓴 거예요. 수진 씨에게. 할머니는 받는다. 의아한 표정이다. 편지요? 네. 사과 편지요. 10년 늦었지만. 할머니는 봉투를 뜯는다. 편지지를 꺼낸다. 준혁의 글씨다. 수진 씨께. 저는 당신을 죽인 사람입니다. 10년 전 5월 12일 비 오던 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당신은 쓰러졌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돈으로 무마했고 권력으로 숨었습니다. 당신은 3개월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 꿈이 있고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던 사람. 저는 그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빵을 사드리려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가 죽였습니다.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자수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서준혁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눈물이 떨어진다. 편지지에 얼룩이 생긴다. 자수한다고요? 네. 왜요? 준혁은 놀란다. 왜냐니? 속죄해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감옥 가는 게 속죄예요? 거기 가서 몇 년 있다 나오면 끝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게 속죄라고 생각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한다. 살아요. 밖에서 매일 고통받으면서. 할머니는 편지를 접는다. 그게 진짜 벌이에요. 준혁은 할머니를 본다. 감옥은 오히려 도피처예요. 거기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벌을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할머니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는다. 하지만 밖에서는요, 매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눈물을 닦는다. 그게 제가 바라는 벌이에요. 준혁은 무릎을 꿇는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말한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준혁은 일어선다. 대신 약속하세요. 잘 사세요. 착하게. 매일 제 딸을 기억하면서.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할머니는 빵집을 가리킨다. 빵 계속 구우세요. 좋은 빵.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빵.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그게 제 딸이 원했던 거예요. 엄마를 웃게 하는 따뜻한 빵. 준혁은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는 무슨. 전 용서 안 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한다. 다만 포기했을 뿐이에요. 복수를. 문을 닫으려 한다. 유진이 앞으로 나선다. 할머니. 할머니가 유진을 본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유진을 본다. 어린 얼굴. 착한 눈. 당신은 착한 아이네요. 아버지 닮지 마세요. 할머니는 문을 닫는다. 준혁과 유진은 문 앞에 선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할머니가 운다. 크게 소리내요. 준혁과 유진도 운다. 복도에서 할머니와 함께. 밤이 깊어간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운다. 슬픔이, 후회가, 용서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른다. 수진의 일기장은 할머니 품에 있다. 편지는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다. 10년의 시간이 오늘 밤 흐른다. 지나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으로, 상처로, 그리고 속죄로 남는다. 한 달이 지났다. 6월의 햇살이 따뜻하다. 준혁은 자수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을 따랐다. 밖에서 살면서, 매일 기억하면서. 빵집은 여전히 문을 연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 카운터 옆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한수진의 사진이다. 할머니가 준 것이다. 23살의 밝은 미소. 준혁은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한다. 오늘도 좋은 빵 굽겠습니다. 손님들이 묻는다. 저 사진은 누구냐고. 소중한 분입니다. 준혁은 그렇게만 대답한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온다. 할머니다. 한영자 할머니. 어서 오세요. 준혁이 인사한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크림빵 2개요. 네. 이제 쉰개가 아니다. 2개. 할머니는 더 이상 빵을 버리지 않는다. 계산을 한다. 할머니는 돈을 내민다. 준혁은 받지 않는다. 서비스입니다. 매번 그러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하지만 돈을 걷어들인다. 이 신랑이도 이제 익숙하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나간다. 준혁은 창밖을 본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간다. 빵 봉투를 소중히 안고 유진이 주방에서 나온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응. 일주일에 3번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유진은 아버지 옆에 선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요즘 많이 우시잖아요. 준혁은 쓴웃음을 짓는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좋더라. 유진은 아버지 손을 잡는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있는다. 오후가 된다. 손님들이 오고 간다. 빵이 팔리고 새로 구워진다. 저녁 옷이 한 남자가 들어온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낯선 사람이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서준혁 씨 맞으십니까? 준혁의 얼굴이 굳는다. 유진도 긴장한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낸다. 변호사다. 한영자 여사의 변호인입니다. 준혁의 심장이 뛴다. 할머니가 고소하려는 건가?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그리고 서 씨를 수혜자 중 한 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준혁은 놀란다.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낸다. 한 여사께서는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집과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유언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읽는다. 서준혁에게 당신이 제 딸을 죽였지만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세요. 제 딸이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젓는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뜻입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서류를 놓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나간다. 준혁은 서류를 본다. 손이 떨린다. 유진이 서류를 읽는다. 아버지, 할머니가 받을 수 없어. 왜요? 자격이 없어. 유진은 아버지를 본다. 할머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속죄할 기회를요. 준혁은 눈물을 흘린다. 일주일 후 준혁은 할머니 집을 찾아간다. 노크를 한다. 할머니가 나온다. 왜 왔어요? 유언장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들어오세요. 좁은 방이다. 할머니는 차를 끓인다.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할머니가 말한다. 췌장암. 말기예요. 준혁은 숨이 멎는다. 6개월이래요. 남편 따라가는 거죠. 할머니.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제 인생을. 차를 마신다. 딸도 갔고 남편도 갔고 이제 저도 갈 차례예요. 치료는 안 해요. 의미 없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본다. 당신한테 재산 주는 건요. 용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잘 살라는. 할머니는 준혁을 본다. 제 딸 목까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빵집 계속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네. 제 딸처럼요. 할머니는 사진을 꺼낸다. 수진이 봉사활동하는 사진이다. 이 아이는 착했어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사진을 쓰다듬는다.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준혁은 사진을 받는다. 약속드립니다. 2달 후 장례식장이 보인다. 조용한 장례식이다. 사람이 많지 않다. 준혁이 조문한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있다. 처음 보는 미소다. 분양을 한다. 절을 한다. 오래 절을 한다. 유진도 절을 한다. 눈물을 흘린다.
빈소를 나온다. 하늘이 맑다. 아버지. 응. 할머니. 편히 가셨을까요? 준혁은 하늘을 본다. 그랬으면 좋겠다. 일주일 후 빵집 문 앞에 공지가 붙는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업합니다. 하지만 옆에 또 다른 공지가 있다. 재개장 예정. 곧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달 후 빵집이 다시 문을 연다. 간판이 바뀌었다. 수진이네 빵집. 안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 나눔의 빵. 매일 아침 50개의 빵을 준비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준혁은 매일 아침 수진의 사진 앞에 선다. 오늘도 좋은 빵 굽겠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빵을 굽는다. 따뜻한 빵, 사랑이 담긴 빵. 손님들이 온다. 빵을 사간다. 웃으며 나간다. 유진은 나눔 코너에서 빵을 나눠준다.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가 했던 말이다. 해질녘 준혁은 한강공원으로 간다. 추모비 앞이다. 50개의 빵을 놓는다. 크림빵, 단팥빵, 샌드위치. 수진 씨 할머니. 준혁이 말한다. 오늘도 다녀갑니다. 빵 옆에 국화를 놓는다. 잘 지내시죠? 두 분 함께.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이다. 비둘기들이 날아든다. 빵을 쪼아 먹는다. 준혁은 벤치에 앉는다. 석양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후회뿐만 아니라 다짐도 섞여 있다. 살아야 한다. 속죄하며, 기억하며, 남은 생을. 해가 진다. 하루가 끝난다. 내일이 온다. 준혁은 일어선다. 집으로 향한다. 뒤돌아본다. 추모비가 석양에 물들어 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걷는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